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 문학꽃 향기 주제로 문학창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학창작 동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인문학은 물론 사회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하게 알아야 문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면서 또 사회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복음의 또 생명의 향기를 짙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두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 복지, 특히 유일한 분단국인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문학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학이란 뭔가, 문학의 정의, 가치, 갈래, 분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 포함하고 있죠. 또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노벨상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문학을 해야 문학을 통해서 시나 소설 또는 수필, 이런 글을 통해서 연극,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극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음악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하나의 저는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문학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은 노벨상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문학이라는 건 지적, 정신적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을 말하는데, 서정 갈래는 시가 있고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문학 양식입니다. 서사 갈래는 소설이며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문학 양식이죠. 극 갈래는 희곡, 시나리오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위주의 문학 양식입니다. 교술 갈래는 수필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리고 갈래에서 또 큰 갈래와 작은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큰 갈래는 세계 문학에 통용되는 갈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갈래는 특정의 언어를 매체로 하여 특정 시대 구체적인 작품을 의미합니다.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하는데,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현대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명상, 암시와 같은 형태를 띤 시입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죠. 극시는 미래에 해당하고 긴장의 정황을 띤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적 가치와 설득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 설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적 설득 방법은 지적, 이성적 설득 방법, 파토스는 감성적 설득 방법, 에토스는 신뢰를 주는 설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 설득 방법으로 희소성, 권위, 사회적 증거, 호감, 상호성, 일관성 등을 이런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성, 적당성, 반복성, 동일성 등을 고려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문인들은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문학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학 창작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시하고 수필로 문단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 창작 기법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서 한 사무관, 서기관으로 한 15년 있다가 사무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제가 거기에 합격해서 석사를 받고 또 단국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관동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이 돼서 법정대학 교수로 있다가 강릉이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관동 8경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관동 8경을 전부 이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글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냈고 시 수필집도 한 10여 권 냈는데 제 시집을 보고 근인군강단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시고 비둘기 작곡하신 분 김기훈 선생이 3곡 그렇게 해서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돼서 지금 전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또 영산 아트홀 여러 곳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 날로 또 영산 아트홀에서 제 곡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음악과도 관련된 또 시 창작을 하면서 작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시 창작 기법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 창작 기법에는 비유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죠.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등 방법이 있는데 직유는 명유라고도 하죠.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등 비교 조사가 붙고 있습니다. 직유는 유사성의 비교이라면 은유는 동일성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 바로 이런 시가 이제 은유법 비유로 할 수가 있겠죠. 상징적인 비유법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형이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기독교 상징하는 십자가를 내세울 때 그렇죠? 또 이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무궁화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 그렇죠? 이런 상징하는 그런 법을 쓸 수가 있다. 강조법 또 변화기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과장법, 영탄법, 미화법, 열거법, 반복법 등이 있죠. 과장에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시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은 사실은 작가에 따라서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있지 않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로 과장법도 약간의 과장도 할 수가 있다. 영탄법 감탄하는 거 하고 감탄해서 쓰는 거 미화 시키는 거 아주 뭐 그 미화하는 거 아주 뭐 모든 말을 미화해서 잘 쓰는 거죠. 또 열거법 반복법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잔디 금잔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God's part, our part. 저희들은 글을 쓸 때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부분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하면 그걸 요약해서 시로 요약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학 창작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진흥법도 알아야 되고 사회과학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문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바로 내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내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해서 문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특히 창조적 변동력군으로서
기도와 열정으로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AI한테 시 좀 써달라면 시도 써줘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문학꽃 창작 또 향기 이런 주제로 할 때 문학이라는 게 여러분 꽃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쓰는 것은 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를 써서 시 낭송으로 또 음악으로 가사로 나가서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때는 그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향기. 소설도 쓰는 것, 소설 책 자체는 소설 쓸 때는 그게 꽃이 되죠. 소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건 향기입니다. 그것이 연극 영화를 만드는 향기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향기를 잘 발휘해야 된다. AI 시대는 또 AI 시대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렇죠? 거기 글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의 꽃 향기 AI 분야에서 이제 AI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스컵을 통해서는 문자와 문자로 바로 문자를 여면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걸 아스컵이라고도 하고 아수컵이라고도 이수컵이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음악으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디지털 문화 시대, AI 시대,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의 우리 문학인들은 활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God's part, our part. 하나님이 할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변화된 시대에도 맞게 쓰면서 과거 또 현재 미래를 향해서 가는 훌륭한 문학인들이 다 돼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